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참조 영상 중에서 이 좌표계,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 좌표계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X축, Y축, Z축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 다른 프로그램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쭉 자체가 어떤 디렉션, 방향성 역할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솔리드웍스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좌표계일 뿐입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뭐 축 3개를 가지고 있는 세트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축일 뿐이에요. 자,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절대 좌표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어디 있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절대 좌표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단품의 X축, Y축, Z축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 좌표계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있어요. 원점에 보시면 원점에 여기 여기 원점 폭이 있죠? 원점에 가상으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의 위치에 좌표계를 생성해 놓고 써야 될 경우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드는 방법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점, 이 좌표계의 원점을 지정하는 거고요. 위치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X축, Y축, Z축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는 얘기죠. 왜? 솔리드웍스에서는 뭐 그랬죠, 아까 각각 축으로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디렉션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하냐? 솔리드웍스에서는 제 경험상 크게 4가지 경우에서 이 축을 쓰게 됩니다. 좌표계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측정, 물성체를 측정하는 도구와 함께 쓸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솔리드웍스 문서를 이제 그 중립 파일이 있죠. 뭐 IGS라든지 STL, ASIC 스텝 파일, 뭐 이런 중립 파일 형태로 내보낼 때 원점을 재정의할 때 쓰게 됩니다. 또는 어셈블리 메이트 할 때 단품이 가지고 있는 A라는 단품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와 B라는 단품이 가지고 있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좌표계와 좌표계 사이에 일치 개념으로 해서 각 X축, Y축, Z축을 서로 딱 일치, 그렇게 하면 좀 더 메이트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형 어셈블리 여러분 만드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좌표계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막 곡면으로 되어 있는 형상들을 메이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좌표계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좌표계 2개만 잡아주면 금방 메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또는 이제 패턴 중에서 테이블 이용 패턴에서는 좌표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요. 좌표계, 파트나 어셈블리의 좌표계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단품뿐만 아니라 어셈블리에서도 좌표계를, 이런 참조 영상들은 두루두루 다 사용됩니다. 제가 뭐 단품에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에서도 평면, 축, 좌표계, 포인터, 질량, 중립점, 경계, 상자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어셈블리 참조 가이드 다 쓸 수 있습니다. 단품에서는 이거 쓸 일 없지만, 자, 쓸 일 없나요? 아니,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잡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에 절대 좌표계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좌표계가 하나 시각적으로 뜰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치에 만들 거니까 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한번 찍어 보죠.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X축을 잡아 주는 겁니다. 잡을 때, 자, 일단 선을 잡으면 직선입니다. 직선하고 평행하게 축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선을 잡으면 그렇고요. 만약 여기다가 선뿐만 아니라 이런 포인트를 잡아도 됩니다. 포인트를 잡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 있죠. 가상의 선이 X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될까요? 면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면을 잡으면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면의 노멀 방향 있죠. 면의 수직 방향으로 X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곡선은 될까요? 당연히 단건 안 됩니다. 곡선은 안 돼요. 곡선은 왜죠? 이렇게 곡선이 있다. 어느 쪽으로 탄젠트, 어느 쪽으로 노멀 방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서리를 잡았다고 보죠. 그럼 X축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Y축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Y축 설정도 점, 선, 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기를 Y축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직각인가요? 아니죠. 두 개의 선이 직각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축이 고정되어 있고 Y축이 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질까요? 자, Y축 한번 찍어 보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Y축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잡았다 그럼 두 배 잡았다 그러면 두 번째 게 그렇죠?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 보이시죠? 만약 Z축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Z축을 이 면에 노말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다 잡을 수도 있고 두 개만 잡을 수도 있고 X축, Y축만 잡고 그렇죠? 또는 Y축, Z축만 잡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 또는 세 개를 잡음으로써 여러분이 축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간단하게 축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 잡고요. 여기를 X축, 그 다음에 Y축은 그냥 요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X축만 볼게요. 그러면 Z축만 요 면에 노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그렇게 해서 축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축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 형상에다가요. 자, 점만 여기를 잡고요. 저는 뭐 X축만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을 또 오케이 누르면 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축은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개의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이라고 죄송합니다. 축이 아니죠. 좌표계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쓰느냐?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요? 물성치 도구 관계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하면 이게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는 거. 여기 보면 물성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성치 찍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원점을 기준, 원점에 있는 절대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무게중심점이란지 이런 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전체 질량, 볼륨, 면적 이런 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저는 좌표계 1을 기준으로 해서 무게중심점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좌표계 1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바뀌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CSWA란지 CSWP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좌표계를 만든 다음에 무게중심점을 재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만들고 무게중심점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좌표계 2를 기준으로 해서 무게중심점이 그런 나머지 어떤 물성치 값들이 재계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치수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단위를 그램이 아니라 나는 킬로그램을 하고 싶으면 돼. 옵션에서 여러분 단위를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자, 숨은 바디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량 중심 피처 작성할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옵션을 재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물성치를 측정할 때 이게 쓰게 됩니다. 얘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의 어떤 위치만 나오는 거죠. 나오고 점을 찍어 볼까요? 이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 뭐 이런 정상 거리 원점에서 요 원점 있죠? 원점 기준으로 해서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성치 값을 여러분이 알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걸 쓰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이제 중립 파일로 내보낼 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뭐 대형 아주 큰 구조물을 설계한다든지 그럴 때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아니면 어셈블리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설계하는데 그러면 어셈블리 첫 번째 단품의 원점 여기 있는데 탑다운 설계하다 보면 원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부품은 여기 있고 두 번째 부품은 여기 있고 세 번째 부품은 여기 있고 그럼 이 부품을 열어보면 이 부품의 원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에 있으니까 나중에 솔리드웍스로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립 파일로 저장해서 협력업체한테 주면 확대해보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형상은 한쪽에 치우쳐 보이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럼 이제 원점을 재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죠. 파일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른 앱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솔리드 파일이니까요. 스텝 AP21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는데 밑에 옵션이라고 있죠. 옵션 누르면 여기 밑에 보면 좌표계를 재정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기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솔리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요 원점 있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고, 만약 여기를 좌표계 2를 한번 해볼까요? 따르면 저장하죠. 자, 그래서 214로 맞추고 옵션에서 저는 좌표계 2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재설정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그리고 뭐 여기는 스텝 테스트라고 하죠.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하면 중립 파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그렇게 열게 보죠. 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스텝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 정의를 모든 파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립 파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스텝 테스트 있죠? 자, 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텝 파일이 열리죠? 스텝 파일 같은 경우에는 중립 파일이니까 이런 트리 구조가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안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오게 됩니다. 이 파일에 진단 불러오기를 실행하겠습니까? 일단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솔리드 바디 이 통째로 왔는데 얘는 지금 뭔가 링크 개념으로 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점이 어디 있을까요? 원래 파일 한번 볼까요? 원래 파일은 원점이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모양이 바뀌었네요. 원래 원점이 여기 있었는데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스텝 파일을 보면 원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원점이 재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거 의외로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파일이나 파일에서 다른 거 저장할 때 스텝 파일도 그렇고요. IGS 파일, STL 파일 있죠. STL 파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력 좌표계를 재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GS 파일 있죠. IGS 파일 같은 경우도 출력 좌표계를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CAD로 내보내는 ASIC 파일을 한번 해볼까요? SAT 파일, CAD의 어떤 3D 형상 그대로 내보낼 때도 출력 좌표계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력 좌표계를 재설정하는 기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에 어디 있냐면 옵션에 있을 겁니다. 예, 블록이 있죠. 블록기에 보시면 요게 3D 커넥터 활성화 있죠. 요게 체크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링크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잘 보십시오. 일단 껐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하지 않고요, 스텝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 하고요. 자, 모든 파일로 맞춰 놓으시고 이 파일을 열어오면 링크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디 개념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예전에 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능이 켜져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 메이트를 적용할 때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단품 파일입니다. 이 저장을 하자니 그렇고 예,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어셈블리 작성을 한번 해보죠. 어셈블리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첫 번째 단품 하나, 요거 있죠? 예, 클릭해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요 컨트롤 C 빈 공간 찍고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가져오죠. 예, 드래그하면 움직여요. 첫 번째는 F 픽스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이거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좌표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좌표계하고 요 고정되어 있는 이 부품의 요 좌표계와 이 좌표계를 간단하게 축일치 개념으로 해서 막 모서리 점일치 모서리 일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메이트에서 일치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 대신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은 점일치죠. 원점일치라고 보면 되는데 축일치, 축맞춤까지 하면 X축, Y축, Z축까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기하학적인 형상 같은 경우에는 공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축을 가지고 적절하게 설계했다 그러면 메이트 할 때도 남들이 야근할 때 우리는 그렇죠? 딱 한 큐에 끝내고 빠이빠이 집에 간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념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따로 템플릿 안 만드니까 이게 되게 칙칙하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 환경 간에 템플릿을 좀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패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테이블형 패턴에 보시면 여기 좌표기에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테이블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좌표기에 왜 만드느냐, 뭐죠? 모든 명령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 명령이 있느냐, 그 왜를 찾으셔야 돼요.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지 그 명령의 활용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시죠? 자, 좀 정리하자면 이 좌표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측정 도구와 함께 또는 중립 파일로 내보낼 때 또는 어셈블리 메이트 또는 테이블형 패턴에서 축을 쓰는 거고, 축을 만들 때는 점 먼저 찍고요. 축의 원점에 해당되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X축 점 선면, Y축 Z축을 각각 설정하면 되겠고요. 내가 만든 축을 보이게 할지 말지는 여기서 여기 있죠? 좌표계에 보이게 할지 말지 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